여러분 유튜브를 켜거나 서점에 가면 지겹도록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잣돈 1억을 모아라 라는 말입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무조건 1억부터라고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나 30대 초반에게 1억 원은 분명 자산 증식의 티켓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40대 후반 혹은 50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송하지만 50대가 되어서도 그 1억 공식만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20대에게 1억은 투자의 시작점이지만 은퇴를 코앞에 둔 우리에게 복리의 마법이 진짜로 폭발하는 임계점, 즉 크리티컬 매스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남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가려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노후 파산을 막아줄 진짜 금액의 기준, 그리고 부동산에 묶인 돈이 아니라 매달 불어나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쏟아놓겠습니다. 잠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아마 주변에 이런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사셨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 말입니다. 혹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나의 현실이 될까봐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막연한 불안감에서는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산이 스스로 새끼를 치는 진짜 복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내 서재에 들여놓을 수 있을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의 아픈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한 부자가 되었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5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산의 구성입니다. 무려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전 재산이 내가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 한 채와 낡은 자동차 한 대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8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서울 마포에 시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중산층이죠. 친구들은 철수 씨를 보며 부자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속사정은 다릅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둘 날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현금은 딱 3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철수 씨는 베란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저 불빛 중에 내 집이 있는데 왜 나는 당장 다음 달 관리비를 걱정해야 하지? 12억짜리 집은 철수 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지는 몰라도 당장 마트에 가서 쌀 한 포대, 커피 한 잔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자산 규모는 크지만 유동성이 제로인 상태. 복리가 작동하려면 돈이 굴러가야 하는데 철수 씨의 돈은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철수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비참합니다. 평생 일궈온 집을 팔고 낯선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집을 담보로 빚을 내며 사는 것이죠. 평생을 바쳐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노후에는 그 집을 야금야금 파먹으며 살아야 한다니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억 원이라도 현금으로 모아두면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50대에게 1억 원은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너무나 연약한 금액입니다. 20대에게 1억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지만 50대에게 1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돈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떼어주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비로 2천만 원 쓰고 나면 남은 돈 3천만 원으로는 복리는커녕 생활비 방어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가장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노후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매우 잘 되어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들은 총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융 자산만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엔 이 기준이 조금 낮아져서 약 3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융 자산을 가졌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우리 50대가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엔진, 그 임계점은 1억이 아니라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곶감 빼먹듯 꺼내 쓰다가 결국 빈털터리로 생을 마감하는 공포와 마주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철수 씨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 몰빵과 애매한 현금 보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을 끌어안고 불안에 떨 것인가요? 아니면 과감하게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요? 여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55세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 씨도 철수 씨와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의 은퇴는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영희 씨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집 줄이기였습니다. 그녀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조금 더 평수가 작은 5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차액 3억 원. 이 돈이 영희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목돈이 생기면 예금에 넣어두거나 혹은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3억 원을 절대 깨지 않는 황금 거위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배당 재투자 시스템, 일명 드립 투자였습니다. 영희 씨는 3억 원을 미국의 우량한 배당 성장 ETF와 지수 추종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신경 끄자. 대신 배당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식을 더 산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큰 돈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잠을 설치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장이 오자 똑같은 배당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영희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라? 지난달엔 배당금으로 10주를 샀는데 이번 달엔 주가가 떨어져서 12주를 살 수 있네? 내 창고에 쌀가마니가 더 많이 쌓이는구나. 이때부터 영희 씨에게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수량 늘리기 게임이 되었습니다. 3억 원에서 나오는 연 34% 수준의 배당금은 1년에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100만 원의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영희 씨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그러자 1년 뒤에는 원금이 늘어나 있고 늘어난 원금에서 또 더 많은 배당금이 나오는 진짜 복리의 마법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영희 씨는 어떨까요? 남편이 은퇴했지만 국민연금과 합쳐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년 늘어나는 배당금 덕분에 물가가 올라도 구매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 평수는 줄었지만 삶의 평수는 훨씬 넓어진 셈이죠. 어떠신가요?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산을 깔고 앉아 있었느냐 아니면 자산이 흐르게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막연하게 듣기만 해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0대를 위한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목표 금액 재설정입니다. 이제 1억 만들기라는 목표는 잊으십시오. 50대라면 은퇴 전까지 혹은 은퇴 직후라도 자산 리모델링을 통해 금융자산 3억 원에서 5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3억 원,
수도권에 사신다면 5억 원입니다. 너무 큰 돈 같나요? 하지만 10억짜리 집을 5억으로 줄이면 당장 만들어지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연 45%의 수익만으로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야 원금을 갉아먹지 않고 자산이 스스로 증식하며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대체하는 임계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마르지 않는 샘을 파야 합니다. 돈은 마련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SCHD ETF와 VOO ETF입니다. SCHD는 배당 성장 ETF의 교과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3.4%에서 3.7% 정도의 배당을 줍니다.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이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계속 올려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VOO, 즉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섞습니다. VOO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목돈 5억 원이 있다면 절반은 꼬박꼬박 현금을 주는 SCHD에 절반은 자산 가치를 불려줄 VOO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장의 생활비 걱정도 덜고 10년, 20년 뒤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금 흐름과 자산 증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세금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투자로 번 돈 세금으로 다 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금 받을 때마다 15.4%의 세금을 떼갑니다. 1,000만 원 받으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죠.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절세계좌 3총사를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 계좌입니다. 특히 ISA 계좌는 3년만 유지하면 발생한 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 이상 버는 돈도 9.9%로 저율 과세해 줍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밀어줍니다. 세금 낼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니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15.4%와 5.5%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금융자산의 기준, 그리고 그 자산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50대 중반에 시작해서 언제 돈을 불리냐고,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요. 금융에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연 10%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7.2년이면 자산이 2배가 됩니다. 지금 55세라면 62세, 60세라면 67세입니다. 100세 시대의 60대, 70대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딱 7년. 자산이 2배가 되는 그 첫 번째 사이클만 묵묵히 견뎌내십시오. 그 지루한 시간을 버티고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묶인 10억 원보다 매달 나에게 들어오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여러분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 벽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계단이 될 겁니다. 오늘 당장 계산기를 꺼내 보십시오. 내 총 자산 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굴릴 수 있는 금융자산 비율이 몇 %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단 일주라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ETF를 매수해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의 적정 금융 자산 규모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자산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